전 다이꽝 국가주석님, 응우엔 수온 푹 총리님, 부티엔 록 베트남 상위 회장님, 박용만 대한상해 회장님, 베트남과 한국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저의 첫 해외 순방으로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다 보니 곳곳에서 고층 빌딩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물결에 더해 부쩍 늘어난 자동차로 도로가 붐비고 분주히 걸어가는 하노이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0대 이하 젊은 층이 인구의 절반을 넘고 연평균 6%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세안의 경제심장 베트남의 역동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이 그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성취의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베트남 경제인 여러분, 지금 베트남 흥행순위 1위 영화가 고고시스터즈, 베트남어 제목으로 탕남즉조, 탕남럭으로 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써니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합작회사가 제작한 영화인데 베트남과 한국이 손을 잡고 흥행 1위를 이뤄냈습니다. 호황수환빈 선수는 한국의 박충건 감독을 만나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시아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대회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전 경기 때 내린 폭설이 아니었으면 우승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박항서 감독과 함께 이뤄낸 일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이 함께하면 이렇듯 좋은 일이 많습니다. 한국의 5,500개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100만 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한국의 기업들은 유능하고 성실한 베트남 노동자들을 만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남국의 왕자 리롱떡은 한국의 중세 왕조 고려의 귀화의 한국 화산 이시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학자 이수광은 왕조의 사신 품카코안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문학, 학문, 사상을 교류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전통, 열강의 지배에 항거했던 과거의 역사가 상호간 이해와 공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한국의 4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지난 한 해 연간 270만 명의 국민들이 양국을 오갔습니다. 베트남 국민은 한류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국민은 베트남 쌀국수를 즐겨 먹고 다낭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양국이 수교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저는 작년 11월 아세안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한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피플, 상생번영, 프라스페러티, 평화, 피스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3P 전략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저의 정치적 소신과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도 양국 국민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 다이꽝 주석님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 1,000억 달러 목표를 이루기로 합의했습니다. 1,000억 달러 교역 목표는 아세안 전체 국가와의 교역 목표 2,000억 달러의 절반입니다. 그만큼 베트남은 한국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어느 일방의 수출입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교역을 이루고 양국 기업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상생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체결한 양국 간 소재부품 산업 협력 양해각서는 베트남 기업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자동차, 기계, 섬유 등 기간산업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양국 간의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국가 건설을 목표로 경제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 집중, 교통 체증,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연계성 강화는 이러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저는 아세안이 직면한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작년에 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의 4대 분야의 경제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미 도로, 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및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건설 도시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계획 중인 아세안 국가들에게 양국의 역량과 협력 모범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축적된 경험이 베트남이 추구하는 현대화된 산업국가 건설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어제 한 베트남 과학기술원 VKIST 착공식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과 산업화를 주도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를 모델로 한 연구원입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교류가 베트남과 한국을 더 친밀한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우수한 과학 인재들이 함께 연구하며 우정을 쌓아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는 혁신 성장을 목표로 청년들에게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2020년까지 5,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의 청년들이 함께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청년 창업자들 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두 나라 젊은이들의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양국 경제인 여러분. 지난 25년간 양국의 눈부신 교류와 협력의 역사는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경제인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업과 투자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호치민 선생의 묘소에서 30여 년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굳은 신념,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로 국민에게 모범이 되었던 지도자의 강직함을 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베트남의 역사와 베트남 국민의 자존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확신합니다. 베트남의 번영이 한국에게 기회가 되고 한국의 번영이 베트남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